네, 오늘 주제는 내 몸이 말하는 말말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강사분이 평화교육을 하셨는데, 평화교육을 하시는데 왜 몸은 평화롭지 않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인권이나 평화나 뭐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몸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이제 웃음 치료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나의 몸은 왜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을 했고 최근에도 이제 병원의 동네 의원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한테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는 케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제가 6년 전에 부천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이제 식생활 관련한 강의를 듣고 강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했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닥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됐고 오늘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거는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은 나를 만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비교적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시길 바라고요. 질문은 사과가 5개가 있는데 제가 2개를 먹었습니다. 사과가 과연 몇 개가 남았을까요? 혹시 3개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 3개는 땡입니다. 2개예요, 2개. 예, 2개라고 얘기하신 분은 이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역시 정답입니다.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저보다 연배가 한참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퀴즈를 내면서 세대 차이가 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왜 먹는 게 남는 건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딱 보셔도 아시겠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과일이나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오른쪽에는 케이크나 치킨, 햄버거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이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째로 충격받은 사진은 이건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정자 상태를 비교한 사진인데 왼쪽 사진은 정자 개수도 많고 아주 활발한 정자입니다. 오른쪽은 개수도 적고 활동력도 아주 떨어지고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갈라진 그런 모습의 정자인데요. 한쪽은 18세고 한쪽은 40세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18세일까요? 아마 짐작을 조금씩 하실 텐데 기대와는 좀 다르게 왼쪽이 40세이고 오른쪽이 18세예요. 원래 뭐 18세 이상 20세부터 노화가 된다고 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화학 첨가물이나 어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자 상태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고혈압과 당뇨가 그 친구로 따라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음식, 생활 습관병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로 또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혹시 고지혈증 아닐까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됐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요렇게 요게 이제 적혈구고 요게 이제 혈장인데 이게 혈장이 이렇게 맑아야 돼요. 이게 완전히 뭐 기름 덩어리죠. 이게 뭐 기름 반 혈액 반 이런 상태였어요. 건강한 사람의 피와는 확실히 다른 정훈 씨의 피. 수치는 훨씬 더 심각했다. 네. 여러분들의 혈액은 과연 네, 김정은 씨 같은 혈액일지 오른쪽에 건강한 혈액일지 아마 잠깐 상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오른쪽 혈액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18세보다 40세가 오히려 더 건강한 혈액일 수도 있는 그런 혹시 고지혈증 아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상태인데요. 왼쪽은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많이 쌓였을 때 모습이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혈관벽을 약하게 하고 이 약해진 혈관이 예를 들면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힌다든지 그러면 뇌졸중이 오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당연히 정상 혈관이고 어떤 혈액이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저 혈액이 지나가면서 벽에 많이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서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의 혈관 나이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항은 모두 15가지입니다. 15가지 문항 중에 내게 몇 개가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하루에 담배를 1갑 이상 피운다. 일주일에 술을 3번 이상 마신다. 음식을 밤늦게 자주 먹는다. 기름진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한다. 음식을 급하게 먹고 과식하는 편이다. 예, 체크하셨죠? 두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도 자주 흥분하고 화를 낸다. 다음, 밤을 새워서 일하는 때가 많다. 몸살 기운이 있어도 무리해서 일을 하는 편이다. 손발이 차고 저린 느낌이 있다. 건망증이 심하거나 기억이 깜빡할 때가 자주 있다. 부모 형제 중에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다. 네, 체크하셨나요? 네, 그러면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이하이신 분은 실제 나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6개에서 10개인 경우는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는 많게 혈관 나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의를 요하고 지금부터 빠르게 식생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1개 이상인 분들은 이제 20살이 더 많은 거고 빠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원래 사람은 초식동물에 가깝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아 구조나 이렇게 육식을 먹는 그런 맥류의 치아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장의 길이도 이렇게 긴 상태. 원래 육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장에 오래 보관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초식동물에 가깝게 장의 길이가 길고요. 장의 안의 모양도 이렇게 주름지고 이런 것들은 다 초식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지금은 이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고 밥상 위에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초식동물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건, 채식주의는 뭐 맨날 풀떼기만 먹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비건 같은 경우는 9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간 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을 안 먹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유나 계란까지 안 먹는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앞에 장의 길이를 보여드리는 거는 인간 그 자체는 사실 육식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후위기가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적어도 주 1회 채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어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채식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관심 있는 분들은 추천하고 싶은 다큐가 더 게임 체인저스라고 하는 다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넷플릭스를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채식만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거든요. 참 재미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 혹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계가 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체중이 느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겨울에 운동량도 적고 이래서 체중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과식, 사실은 체중이 늘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체중을 늘리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가 음식을 먹는 거 이상으로 소비하면 사실 체중을 늘지 않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먹는 양도 중요한데 칼로리를 많이 먹는 것도 과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상, 그러니까 뭐 범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통 1800칼로리를 얘기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2300칼로리를 권장 칼로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떤 음식이 얼만큼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칼로리는 엄청 높은데 영양가가 없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거는 좀 제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간은 사실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런 욕구들이 때로는 이제 왜곡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거 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작이나 음식에 중독이 된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 중독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음식 중독은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음식 중독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EBS의 다큐 프라임의 맛의 배신에 보면 왜 음식 중독을 일으키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만 다시 더 보여드릴게요.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만약 일반 사물 사진에 비해 음식 사진을 볼 때 영재 씨의 뇌 혈류량이 증가한다면 영재 씨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세상에,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중독과 쾌락을 담당한다는 두 부위가 반짝거리는데요. 박영재 씨는 음식 중독이었던 것이죠. 네, 이 박영재 씨가 이제 개그맨 중에 몸집이 제일 커가지고 유명한 개그맨 중에 하나였는데, 네, 우리가 음식 중독이냐 아니냐를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떤 음식 사진, 특정한 사진, 음식 관련한 사진이 보여졌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 혈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한 거죠. 근데 이제 음식이 아닌 사진에 있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4주간의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이분이 아주 정상 범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는 건 아시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당뇨 수치도 나쁘게 올라간다는, 그 이제 콜티졸 호르몬의 영향인데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체중을 줄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20분 이상.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분 이상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을 담당하는 포만 호르몬이 그때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천천히 식사를 한다면 굳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짜게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보다 2~3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 이제 국이나 찌개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처에 만약에 소금을 뿌리면 엄청나게 아프겠죠.
우리 우유 안에도 사실은 너무 짠 맛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 이제 우유 안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야식인데요. 사실은 저녁에 먹는 야식은 여러 가지로 쓸모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침에는 음식이 땡기지 않는데 저녁만 되면 TV에서 치킨 광고나 맥주 광고 나오면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가. 이런 거는 내장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간에 제일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제 밤 사이에 음식을 못 먹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내장 지방 축적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내장 비만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콜라와 함께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치킨, 피자 이런 것들 건강에 안 좋다고 다들 아시는데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커피가 생각나는 음식이 뭔지를 물어보면 케이크나 어떤 기름진 음식, 빵이나 이런 것들 먹고 나면 커피가 생각이 나잖아요. 커피나 콜라를 부르는 음식은 건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몸